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초이노믹스라고 불릴 정도로 돈도 많이 풀고요. 부동산 세제 등 열흘에 한 번 꼴로 과감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발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좀 살만해 졌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로 최경환 호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 좀 살만해졌다고 생각되십니까?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형동나비엔.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김태우 최고위원이라고 있죠? 네. 김태우 최고위원이 오늘 느닷없이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다면서요. 오전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나온 기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태우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 회의 중에요. 예. 경제활성화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국의 결단이다라는 반응보다는 네. 다소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활성화 법안만은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사태 이후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 정치적 상상력만 무성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나 당내에 다른 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좀 갑작스럽기 때문에요. 김무성 대표도 좀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퇴인데 설득을 해서 다시 철회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번복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죠. 친박계인 서청훈 최고위원 측도 김 최고위원 개인의 결정인데 지도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내에 좀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국정감사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군요. 네. 근데 역시 사이버 검열 이 얘기가 가장 뜨거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당 의원들과 김진태 검찰총장 간의 공방이 또다시 재연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서영규 의원은요. 이 검찰은 연간 100여 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3만 7천 건이 넘도록 이 유선전화 그리고 이메일과 카카오톡 아이디에 대한 감청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요. 한 장의 영장에
중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 의원이 제시한 통계는 개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요. 일본 법무성이나 미국의 연방대법원 웹사이트를 보면 감청 결과 보고서가 공개돼 있다면서 이 검찰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MB 정부라고 그러죠. 네. 이명박 전 정부 시절에 해외 자원 외교가 많이 실패했다. 네. 이런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석유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렸는데요. 여야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요.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에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의 요청으로 당시 계획에도 없던 자회사를 인수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8월 석유공사는 이 자회사를 미국의 한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당의 김동완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하베스트에서 4년 연속 손실이 발생해서 올해 6월까지 모두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상지대학교라고 과거에 사학 비리로 해서 네. 처벌을 받았다가 다시 총장으로 복귀를 했죠. 네. 김문기 총장이 학생을 매수해서 반대 측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사학비리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김문기 상지대 총장이 총학생의 간부를 매수해서 반대측 학생 그리고 교수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이 참여연대 등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시 매수됐던 학생의 진술서를 이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총학생의 간부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8월 중순에 총장의 비서실장인 조모 씨를 알게 됐고요. 이 조모 씨는 총학생의 회의 내용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간부인 A 씨는 수차례에 걸쳐서 총학생회와 교수들의 회의 내용 그리고 집회 계획 등에 대해서 정보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조 씨는 A 씨에게 5차례에 걸쳐서 모두 2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 감사 의무가 있는 교육부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존 캐리 국무장관이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감축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화해 나섰다고요? 네, 외교부는 오늘 캐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광일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현재 병력 수준 유지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서 현지 시간 22일 캐리 장관은요. 베를린에서 독일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핵화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위협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수요를 감축한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파장에 이뤘습니다. 네. 대북 정단 살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항공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항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 당국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대북전당 살포용 대형 풍선은 항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풍선의 경우에는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고요. 네. 항공법에 해당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네. 카나다에서 조 웬 무장을 한 괴한이 국회의사당에 침입하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다가 사살당했다면서요? 예, 미국에서 이런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캐나다는 저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최근 캐나다에서 그 국회의사당 내 총격전 등 잇따라 여러 가지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슬람 세력의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캐나다 수도죠. 오타와에 있는 국회의사당 근처에요. 이 무장괴한이 난입해서 총기를 발사했고요. 경비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괴한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나다 국적의 3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각에 그 인근
쇼핑몰 등 그 시내 세 곳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틀 전에 퀘벡에서는요. 역시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 20대 남성이요. 승용차로 군인 2명을 치고 도주하다가 사살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21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이동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일 고가차도까지 이미 10km 미만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성산대교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여의하로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부터 청담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잠실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 다시 서강대교부터 동호대교, 성수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시속 15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역시 카카오톡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얘기를 놓고도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국감 현장에 계셨던 분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법무부 국감 때 법무부 장관한테도 질의를 했었고 오늘도 검찰총장한테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냥 뭐라 하던가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쓰지 않고 일반 문자 메시지만 사용한다. 네. 근데 카카오톡 쓰지 않는 이유가 무슨 사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일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아요, 지금요. 네. 지금 이 카카오톡 감청 사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그 MB 정부 때 광우병 사태 또 그 당시 때 또 4대강 때문에 비닐하우스 철거한다고 그래서 배추값 폭등했다 이런 또 소문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근거 없는 거로 판명이 됐죠. 지금 이것도 사실 사이버 검열이다 또 사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그 근거 없이 침소봉대하는 것이 이 정치권 또 언론 우리나라의 수준인가 정말 답답하고 저는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국민의 프라이버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그 기본권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카카오톡 그 대화가 전송되는 숫자가 한 55억 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 한 해에 그 감청 영장이 발부된 게 100몇 건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55억 건 중에 지금 100몇 건 그것도 사실 이 기술이 없어서 장비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감청 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55억 건 중에 지금 100몇 건 감청 영장 그것도 집행도 안 됐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감청 사이버 감청한다 사이버 검열한다 이런 말이 난무하는지 네. 참 정말 답답합니다. 네. 자,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도 무슨 감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설명 좀 해보시죠. 이게 이제 지금 여당 야당 의원들이 지금 국감 내내 지금 법무부다 법원 검찰 할 때마다 지금 나온 그 주요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다 지금 이 기술적으로 우선 감청이 불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 카카오톡 업체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감청 말씀하시는 건 실시간 감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어떻든 예. 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이 예. 발부는 됐지만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기술이 없다는 거죠. 네. 장비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수긍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가 그렇게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답답한 거죠. 이게 근거 없이 너무 이렇게 뭐 사찰의 추억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거 정치권에서 이런 거로 사실은 이슈 제기해서 뭐 좀 시쳇말로 재미를 많이 본 셈이죠. 그런데 네. 이게 정치권에서 공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애꿎은 기업 이번 사태를 보면은 뭐 다음 카카오톡이 사실은 아닌 밤중에 저는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일반 국민들 순진한 일반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뭐 몇백만 명이 뭐 사이버 망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답답하죠. 다만 이제 이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체계 자체가 네. 과거에 유선 전화, 음성 그 시대 아날로그 시대를 있을 때 이제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한 20몇 년 됐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뉴 미디어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기통신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체제를 이번 차제에 좀 새롭게 개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연결된 김에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저 새누리당의 김태우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기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들도 지금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네. 뭐 속보 또 언론을 통해서만 그 소식을 접했는데 네. 뭐 여러 의원들끼리 335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당황스럽다. 네. 도대체 어떤 경위 때문에 뭐 사퇴를 갑자기 하게 됐냐. 이제 뭐 정확한 그런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많은 의원들의 반응은 이제 당황스럽다는 것이었고 네. 두 번째는 그 전당대회 지금 이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출된 전당대회가 불과 3달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3달 전에 석 달 전에 이제 당원 대의원들 또 이렇게 뽑아 주셨는데 당원 대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권자지 않습니까? 유권자들하고 그런 상의를 하고 사퇴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시간이 너무 뭐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사퇴할 만한 일이냐.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태호 최고위원하고도 아주 친분이 있는 의원입니다만은 예. 우리 정치 문화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제 사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원직 사퇴하겠다, 뭐 또 무슨 사퇴하겠다. 근데 사퇴하는 것이 과연 능사냐? 예. 오히려 일이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네. 내가 뭐 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사퇴한다. 저는 그런 문화도 좀 알겠습니다.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아쉽게 우선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청와대에서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호 최고위원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무슨 갈등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공무원 개혁안, 연금 개혁안에 관해서도 정부안이 아니라 아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오늘 밝혔더군요. 그 얘기 들으셨죠? 뭐 언론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업 문제 뭐 그 사태의 배경에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예. 사실은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의원들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떻게 보면은 당 내에서 개헌 논의를 빨리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예. 인물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뭐 경제 활성화 먼저 하고 또 개헌 뭐 나중에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아까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을 보면은 저간의 그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왕에 본인이 개헌을 적극 주장했던 것과는 약간 혼동스럽죠. 네. 예. 혼동스럽다.
오늘 그 당혁신위원회에서 말이죠.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저 정확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수년 전부터 네. 지금 국회 세비만 받아 먹고 쉽게 말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뭐 국회가 구성되면 개원 협상부터 하면서 뭐 몇 달을 사실 이제 공을 치니까 일반 국민들의 그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열받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예. 따르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네. 이제 더 이상 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세비 계속 받아 갈 수 있는 정도로 국민들이 호락하게 네.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무슨 저 특권 내려놓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번에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그래요? 되지 않을까 네.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무슨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만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예 맡기지 않은 의견도 내놨는데 요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찬성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지 않습니까? 상대방과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선수들이 그 규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맞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 정치계획 특위를 구성해서 선거 직전에 선거구 획정한다고 여야들이 막 머리를 맞대지만 결국은 자기들 이 속에 맞도록 게리맨더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뭐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선거구 정말 공정하게 누더기 선거구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관위에 차라리 맡기고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통엔 펜잘 레이디.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자꾸 달려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오늘로 최경환 호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살림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번호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로 여러분을 만나는 신윤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아침을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봄, 여름을 보내고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는데 전해드리는 뉴스도 가을만큼이나 풍성하고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가 오늘 27일 가을 개편을 맞이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뉴스 FM 손영주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그리고 강지원의 정면 승부까지 다양한 뉴스를 깊고 넓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뉴스 깊고 넓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뉴스 FM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죠.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로 최경환 호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는데 그 사이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8520번님께서는요. 부동산 규제 완화하더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내 집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818번님께서는요. 유럽 경제 침체 등 대외 환경이 더 나빠진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부양을 더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6323번님께서는 이제 100일인데 달라진 것이 피부로 느껴지긴 힘들겠죠. 이래저래 말은 많지만 그래도 경기 살리겠다고 약속했으니 일단 믿어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얘는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오늘로 최경환 경제팀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고 한 최경환 호에 대해서 기대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장, 건교부 장관 등 경제부처 요직을 거치신 분이죠. 이용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광주에서 한반도 미래연구원을 개소하셔가지고 활동하시죠? 예, 무슨 활동하시는데요? 예. 어떻게 하면 호남의 발전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인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네. 고민하고 연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뭐 공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행정부 장관도 역임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좀 먼저 좀 여쭤볼까 싶은데요. 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공무원 연금 기금이 오래전에 고갈됐고 예. 또 정부 보전 규모가 매년 수조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된다 예.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 공무원들도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는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느냐에 대해서 예.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고요. 예. 지금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새누리당이 연금학회로 하여금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토록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떠들썩해졌지 않습니까? 네. 안전행정부는 이제 이 방안을 바탕으로 이번 달 내로 정부안을 발표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연말이 지금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 사회가 발칵 뒤집힌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한 것이죠. 네. 그런데 정부 최종안이 아직 발표도 되지 않았고 네. 정부와 여당 간의 최종안이 조율도 안 됐는데 처리 날짜부터 정하는 것은 결혼도 안 했는데 출산 날짜부터 정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을 정부 여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 문제는 수십만 공직자들의 노후 생활에 관한 문제고 다음 세대에 얼마나 부담을 떠안기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몇 달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혁에는 찬성하는데 예.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아주 예. 미친 전세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정 아파트의 전세값이 매우 비싸다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그 사회적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빠르게 급등하고 있고 네. 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중산 서민들의 가계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전세값은 비정상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참 걱정이네요. 한국은행이 말이죠. 금리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가계 부채가 늘어날 거다 말이죠. 예. 또 집주인은 아주 급하게 또 전세를 또 월세로 또 뭐 바꾸고 말이죠. 예. 이런 사태들이 생기는데요. 예. 앞에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2%까지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세값 상승에 기름 붓는 격이고요. 예. 세입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주인들은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를 걷어들이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고 예. 이렇게 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난은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결합이 되면 네. 우리 경제의 내관인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전세난은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본질을 비껴가는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남발하다 보니까 전세난이 지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 18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전월세 상한제 하나만이라도 예. 시행을 했더라면 오늘처럼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대책으로는 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 정책을 펴서 예.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키워줘야 네.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공급해서 서민들의 전세 수요를 정부 차원에서 충족시켜줘야 네. 전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초이노믹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근데 최경환 부총리 이 경제팀은 이 돈을 풀어서 예.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강 경기를 살리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 부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 노력이나 열정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 부양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경제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저성장의 문제이고 양극화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정부 정책은 주로 예형적인 성장률에만 치중해서 거품을 키우고 분위기를 띄우는 이 단기적 처방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경제의 틀과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 조정 없이 빚어져서 집 사라,
세금과 금리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미봉칙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돈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약발이 금방 떨어지고 경제 활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자, 그 기본 틀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 틀을 어느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경제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감세해서 네. 이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세율도 깎았죠. 예, 그러나 이 정책은 2008년 9월 15일 날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소득자, 고액재산과 대기업들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다 보면 소비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투자가 늘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부자 증세를 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있는 분들로부터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정한 세금을 걷자는 것이고 네. 특히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지금 한 18%대에 있거든요. 네. 근데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5% 가깝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턱없이 낮습니다. 조세 부담률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은 것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적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네. 세금을 좀 올려라 이 말씀이시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또 저항하는 분들이 있겠죠. 물론이죠. 이제 예. 조세 마찰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처럼 담배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처럼 일반 대중들이 부담하는 역진적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세 마찰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면. 네. 앞에 말씀하신 담배세라든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하는 거 이거는 반대하십니까? 정부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반대한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대중들의 세금을 늘릴 때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을 보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담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오냐면 4조 2천억 원이 더 들어오는데 이 중에 약 60%는 지방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기속이 되거든요. 지자체에는 약 40%인 1조 8천억 원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10억 원 미만의 세수 증가에 그치거든요.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빚어진 세금 부족액을 중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역진적 지방세 인상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반대는 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신다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세금을 부자 증세를 적정화시켜가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지. 해라. 그쪽 세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 세금만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서 말이죠. 현재 경제팀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뭘 어떻게 좀 하라고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서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애과적 수술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내과적 처방이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런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 지출 증가와 같은 확장 정책을 써야 정책 효과가 계속되고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 올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민 행복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역할, 특히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요. 너무 우리 경제를 수출이나 해외 시장만 쳐다보는 대의존형 천수답 경제에서 벗어나서 내수 비중을 확충해서 이 해외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전체노 경제로 바꿔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을 당원은 벗어나셨죠?
예, 저는 무소속입니다. 아직 무소속 상태이시죠? 예. 네. 뭐 복귀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제 그 전략공천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를 했고 그 네. 패배에 대해서 두 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예. 저도 들어가서 이제 당 혁신에 네. 일조를 하는 게 이제 옳은 길이라고는 봅니다만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특히 호남인들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정권 교체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시민들과 더 논의를 통해서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인지 네. 더 심사숙고해서 제 앞으로 행보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 야당 측에서 좀 무슨 신당설이 또 살살 나오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하게 보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래도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당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지금까지 보면 신당이 나와서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용섭 전 의원님께서 나서셔서 뭐 신당을 창당하시거나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네, 오늘로 최경환 호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는데요. 그 사이 좀 살 많이 쥐셨습니까? 오늘 유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6521번님께서는요.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진 것 같습니다. 부자 감세 중재해야 합니다. 7740번님께서는요.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팀에서 내놓은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분 더 볼까요? 0051번님. 기업들 세금 깎아주고 돈을 풀어서 직장인들 월급이 오르면 좋겠지만 월급은 그대로고 재정 적자 메우느라 교통비, 기름값 등 간접세만 들어서 더욱 살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을 활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